자, 보십시오. 이건 보시면은 얘랑 얘 사이에 r 세제곱이 곱해졌으니까 그것이 8이어서 r이 2인 거 눈으로 나오죠? 네. 네. 그럼 잘 봐. 이거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은 9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노란색과 주황색은 각각 계산값을 노란색 값을 내가 K라고 네모라고 해볼까? 노란색 합친 거를 그럼 주황색 합친 거는 얼마입니까? 요렇게 써드리면 보이려나? 공비 하나 곱한 사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네모예요. 네모 더하기 이 네모가 9다. 네모는 3이다. 답이 되가 3입니다. 요렇게 구하실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보이시면은 등비수열은 사실 맡길 게 없어요. 이거까지 보이면. 자, 등비수열을 지금 일반항 세우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문제 풀 건데 등차 때처럼 얘 쭉쭉 나갈 거거든. 첫째 항 세우는 게 사실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추가 개념만 좀 설명을 하면은 등비수열의 정직함이야. 어니스티. 등차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뭐 AN이 음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양수가 된대. 그러니까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모으면은 대충 한 네다섯 번 더 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언제 양수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등차는 부호가 좀 미지수이거든? 모르거든? 근데 등비는 완전 정직해. 공비가 양수일 때는 첫째 항 부호 그대로 쭉 가, 모든 항이. 왜냐면은 마이너스면 거기다 양수 곱하고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부호가 안 바뀌잖아. 첫째 항이 양수여도 쭉 갑니다. 음수여도 쭉 가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음수면은 공비를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첫째 항이 3이요. 3,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풀마 이렇게 가. 공비가 음수면. 첫째 항이 음수여도 똑같아.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2, 24. 풀마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등비수열은 절대값을 많이 씌워. 왜냐면 절대값 씌워도 안 어렵거든. 부호가 다 똑같던지 아니면 짝수함 또는 홀수함만 마이너스가 되든지 둘 중 하나야.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돼요.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개념 힘 2번. 두수 2랑 162 사이에 세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다. 그때 x, y, z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얘는 투박하게 한번 구해봅시다. 2랑 162 사이에 x, y, z. 곱이 아니라 합을 물어봤으니까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요. 얘가 첫 번째 항임을 이용하면은 A5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이다. 그럼 R 4제곱이 81인 게 나오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지. 문제에서 세 양수래. 그러면 첫째 항 부호가 쭉 가고 있으니까 공비가 양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R이 3이에요. 그럼 다 나왔죠? 얘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9, 2 곱하기 27이다. 등비수열은 더하기 3으로는 규칙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직접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666번 한번 풀어봐봐.
자, 봅시다. 답 나왔어야 되죠? 곱하기를 물어봤을 때는 두 개의 곱이 두 개의 곱과 일치하고 그 다음 거의 곱, 여기 이렇게 곱과 일치한다. 그 이유는 가운데량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가운데가 뭐 영어로 따지면 A 5.5가 되겠죠? 1과 10의 가운데니까 억지로 5.5 만들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거. 그래서 얘도 9 곱하기 90, 얘도 9 곱하기 9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세트가 A5 곱하기 A6일 때까지 총 A1, A2, A3, A4, A5 5개 있겠다. 그래서 9 곱하기 90이 5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해되냐? 등비수열 곱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개념 익힘 3번 보시면은 8xy가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xy 36이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그냥 8 더하기 y가 2x이다. 그 다음에 y제곱이 36x이다 해서 연립하시면 되는 문제죠. 뭐 이런 거에 연립 문제니까 계산 잘 해보십시오. 이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신형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인데 이거를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각자 적어보면은 얘로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 즉 k 더하기 2가 되겠고요. 0 집어넣은 값, 2 집어넣은 값, 8 빼기 6이니까 얼마죠? 요거 맞냐? 마이너스 이것도 k 더하기 아닙니까?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랄 거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의 제곱 같다. k 플러스 2의 제곱이 k 제곱과 같은, 그러면 4k 더하기 4가 0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이래갖고 공비가 마이너스 1 등비수열이네요. 되죠? 밑에서는 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갑시다. 얘는 풀 게 없어요. 뭐 발전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잘 해보시고요. 자, 개념 익힘 4번 보시면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다. 자, 여기는 좀 별표를 칩시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주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다. 그럼 접근법이 두 가지였는데 무식한 거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ED였고요. 이거 권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고 하면은 가운데 숫자를 M으로 두고 M-D, M 플러스 D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권장을 했었거든.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1번, 2번 둘 다 권장입니다. AR 제곱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R분의 M, MR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 취향입니다. 근데 등비는 그냥 식 자체가 복잡해갖고 둘 다 얘로 해도 지저분하고 얘로 해도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그냥 각자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보면은 세수의 합이 14이고 곱이 64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멘트는 곱이 64야. 여기 보면 네모랑 세모랑 별표가 순서대로 등기면은 곱을 했을 때는 그 곱 결과가 세모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등차 수열에서는 3개 다 더하면 세모 3개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등비수열은 이렇게 곱하면 세모의 세제곱입니다. 그게 64니까 세모가 4다. 즉 R분의 4 그리고 4R 요 3개구나. 요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AR이 4니까 여기는 4나누기 R 이렇게 될 테죠.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세수의 합이 14랬으니까
r분의 4 더하기 4r 그리고 더하기 4가 14 넘기면 10이고요. 약분하시면 r분의 2 더하기 2r이 5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r 값이 얼마겠습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r을 싹 곱하고 싹 다 넘겨서 인수분해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2가 그렇게 개무식한 짓을 하죠?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4 더하기 1아니요. 그럼 이거 대충 역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2분의 1 넣으면 4 더하기 1. 네, 됐네요. 네, 그래서 R은 2 또는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됐죠? 답이 이렇게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왜 그럴까? 세울 때 이렇게 세웠잖아. 그럼 2면은 2, 4, 8이고요. 2분의 1이면 8, 4, 2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얘랑 얘가 역수로 있는 거 아니야 서로? 그래서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아닐 때도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넘겨갖고 인수분해 해보시고요. 근데 거의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히 5번 봅시다. 여기를 조금 해야 돼요. 등비수요가 그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을 공통접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접하는 원을 쭉 그려나갈 건데 원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쪽에는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저렇게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들은 곱의 규칙이 아니라 비의 규칙을 따르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요 끝에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해봐.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중심을 쭉 이어주면은 삼각형끼리 닮은 규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요 닮은, 이 닮은, 그 다음 거 닮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닮음의 비가 덧센 비가 아니라 곱센 비가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들 반지름 사이에 등비수열 규칙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5개의 원이 있대.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C1, C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C5라 했을 때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가장 짧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가운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당연히 요거 두 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가운데 원의 반지름이겠죠? 왜? 수가 어때요? 가운데의 제곱이 6 곱하기 12가 되겠죠? 아, 네. 예, 그 소리였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6 곱하기 12에 루트를 하면 가운데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6 곱하기 12가 가운데를 R이라 부르면 R제곱과 같다. R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원의 반지름이 6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674번 풀어보시죠. 숙제할 때 675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시는데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쌤, 저 클리닉 맞다. 클릭지 하나 뽑아줄게. 진짜 어디가 있나?
푸셨습니까? 간단하죠 이거. C1의 넓이가 1, C5의 원의 넓이가 4일 때 C19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고 그러면 C9은 16이겠고 C14는 그 4를 곱해야 되니까 64겠고 답은 256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냐?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이제 6번. 실제 시험에는 그 개념 익힘 5번보다는 6번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개념 익힘 6번 보시면 일단 너네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지수 법칙도 우리가 했던 거거든. 어떤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걸 3등분을 친 다음에 얘를 날릴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곱하기로 뭐라 표현하죠? 곱하기 몇을 했다 하죠? 3분의 1을 날렸어. 네, 3분의 2다. 실제 길이가 30이면 요거 10, 10, 10이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은 20이 되었으나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느껴지십니까? 세 조각 내서 두 조각 남겼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곱하기로 처리를 할 때 버렸다는 불가능하고 버리고 남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에 3분의 1을 남기고 지금 있는 거에 3분의 1을 남기고 지금 있는 거에 3분의 1을 남기고 요 짓을 계속한다라는 거지 매번. 요게 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을 20번 한데 이 길이가 30이라는 건 예시였고요. 실제 문제에서 길이가 10이죠. 근데 이 시행을 20번 하면은 남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10 곱하기 3분의 2의 20제곱이겠다. 답은 간단해. 답은 둘 다 쉬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문제 볼륨에 비해서 답이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밑에서 67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 나오셨어야 됩니다. 제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요 멘트 여기가 중요한 건데 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나서 뭐를 하래? 가운데를 날리래. 그럼 수학에서 이거를 8개 남겼다. 그래서 9분의 8을 곱하라.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최초 넓이가 9죠. 그리고 이 짓을 몇 번 한다? 12번 해야 되니까 9분의 8에 12제곱. 여기 끝입니다. 뭐 불이 성의 있게 처리하면 9에 11제곱분의 8에 12제곱 정도? 앞에 거 약분하면 해야 되고 거기 끝입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까다로운 이유가 딱 하나야. 그 빠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통짜 계산이에요. 비다 보니까 계산 방법에서 그걸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비율이다 보니까. 일단 등비합은 공식도 투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등비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끝까지 다 더한 sn을 공식상으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등비 수열 합 sn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8이라 적히면 r-1분의 a r의 8제곱 마이너스 1 S4라 적히면 r-1분의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모양이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내가 예시로 적은 두 개 사이에 관계 보이니? 약분하면 r 4제곱 더하기 1밖에 안 남아요. 다 똑같은 거 다 지워지고요. 요거 합차 공식으로 보내면 요게 남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을 내게 돼. 뜬금없이 얘 준 다음에 S7 내갖고 약분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4제곱, 8제곱, 12제곱, 10제곱, 20제곱, 30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니까 정리만 깔끔하게 요거 따로 쓰시고 곱하기 괄호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공비가 1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 왜냐면 공비가 1이면 분모가 0이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봐. 공비가 1이어봐.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구하죠? 공비가 1인 수요 적어볼게. 첫째항 3이야. 둘째항 3, 셋째항 3, 넷째항 3. 3, 3, 이거 아니야? 누가 이거를 r-1분의 a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면 첫째항 몇 개다 이렇게 세버리지. 그래서 공비가 2일 때는 그냥 첫째항 n개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은 공비가 1일 때는 첫째항만 여러 개 있다 세시고요. 뒤집니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저 공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급한 겁니까? 급한 게 아닌데. 사망하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개념 익힘 1번 봅시다. 바로 327페이지. 327페이지에 1번 보시면은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2항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5항이 48이다. 일단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은 세제곱 되었을 때 마이너스 8 곱했으니까 r이 마이너스이다. 찾으면 요금으로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째항 약분해주면 a1이 3이라는 거 나오니까 첫째항과 공비가 다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의 합 SN 공식을 구하라니까 투박하게 써줍시다. r-1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더하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679도 같이 풀어봅시다. 그냥 보십시오.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얘는 풀어보셔야 되니까. 둘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162입니다. 얘는 숫자가 조금 괴랄해서 직접 약분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162? 162가 약분이 되나 이거? 6분의 162네. 27이 납니다. 즉 r 세제곱이 27, r은 3이겠네요. 첫째 항 여기서 공비를 한번 약분해주면 첫째 항이 되니까 첫째 항이 2가 돼서 첫째 항과 공비 다 나왔죠? 그럼 등비수열합 S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즉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680의 1번 그리고 681번 두 개 보시죠. 680의 1번 그리고 681번.
이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을 알려줘야 되나? 고민입니다. 내가 알려주면 또 공부 제대로 해오려나?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데 빠른 거를 알려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거의 다 나오는데서 A로 풀고요. 그게 아니라 문제도 원하는 걸 봐봐. 뭐 그래? 그러니까 너가 딱 봐도 이거 뭐야? A가 왜 이러지? A보다는 한참 걸릴 텐데 이상한데? 라고 싶으면 구하라는 거 돌아가야 돼. 그냥 아니 저도 풀었어요. 문제 풀자마자 휴대폰 지금 아니, 꼬라지 하고 그냥 그 공부를 성실히 해올 것입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들어오는 거 아시죠들? 나이스. 네? 처음 듣는다. 나 일요일날 가야죠. 아 그러네. 아 이런 쉼터네. 무조건 가야죠. 일요일날 안 나올 수 없잖아. 모두가 와야죠. 조랄이 아니 걔 쓰던 놈이 너 수련회 간다며 아니 그 성인 간다며 쓰던 놈 뭐냐. 그러면 아하 이럴 수 토요일을 보야 되나? 토요일 못 사러 가야 돼. 남자끼리 가는데 왜 옷을 다 이 새끼야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지 집에 있는 거 그냥 싼스나 입고 가 그냥 지금 시 없어. 이거 입고 가 이거 똑같은 거 새끼 어차피 똑같은데 남자 새끼들 가는데 뭐 누구 보여준다고 거기도 그 애인 있어 에휴 척죽이 너무 그냥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아주 엄마 네. 그 내가 실제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 약 이거 다 나면 얼마야? 1, 2, 3, 9, 10, 30 이렇게 풉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안 해도 예. A1 더하기 A3이 10이니까 곱하기 4인 거 저는 돼요. 오, 야. 그쵸? 완전히 이해했다. 똑똑한 것. 완전히 이해했다. 오, 완전 이해했다. 똑똑한 것. 그러네. 이거랑 그 등비수열 관계니까 10, 30. 아주 똑똑해 그냥. 뭘 뒤질라고. 스승을 연결해. 681 봅시다. 이거는 뭐 쫓아할걸? 자, 681은 등비수열 합의 그 특징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뭐 투박하게 풀어볼게. 공간이 작아서 R-1분의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똑같은 거 다 지워지시고요. R의 제곱 더하기 1이 남겠습니다. 그게 지금 9죠. 그럼 R의 제곱이 8이어서 R이 루트가 나오니까 다소 좀 헷갈리실 텐데 뭐 굳이 하려면 이렇게 쓰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노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노트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A2분의 A4거든. 그럼 이거 R 제곱 아니야? 답이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S4의 구조를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거든. 그 중에 여기가 S2이고요.
여기는 r제곱을 곱한 s2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 분수가 사실 s2분의 r제곱 s2 더하기 s2였다. 약분하시면 r제곱 더하기 1이 9다. r제곱이 8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 요 지금은 이 유형을 모를 텐데 꼼꼼히 해보시죠. 나중에 n이랑 2n, 3n으로 풀게 되면은 이게 속도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 가능하시고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공부하시고 일요일에 테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테스트를 못 보잖아 일요일에. 왜요? 그럼 너도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오늘 무려 그 4개를 들리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죠? 월요일 테스트를 못 보잖아. 태블릿으로 쏠까? 예. 너한테? 예. 태블릿이 없긴 해요. 휴대폰으로 쏠까? 그거는 괜찮고. 뭐 어떻게 하면 복습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에 얘가 안 오는데 수요고는 그럼 뭐 하지? 지옥의 등차술 등비술 문제풀이. 네. 그거 해야겠다. 그날 100문제 풀려놓고 4시간 안에 탈출하기 이거 해야겠다. 어차피 태진이는 이거 개념 복습하느라 문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야, 끝나고 태진한테 얘기할 거야. 이거 복습해갖고 토요일 밤까지 인정하면 일요일. 근데 태진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오면 됐어. 태진이가 일요일에 나오면 수요고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 다운데 저는 진짜 안 돼요. 저 딴 거 해야 할 거 많아요. 아 그러시니까 아이고 바쁘세요. 트럼프야 그냥 아주 공사가 다 망해. 할 일이 대통령만큼 많아 그냥. 아, 제가 좀 그런 편이죠. 그래 트럼프야 너가. 어휴.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 부르니까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다 배워주세요. 네. 수요일에는 뭐 당연히 배워주시고. 자 그러면 사는 줄 알아 그냥. 야호. 근데 태진이는 이번 주 일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시키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태진이가 본다는 거. 아, 저 시간 되면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입니다. 등비수열 합은 r-1분의 a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히는데 an과 비교를 해보면 an이 a 곱하기 r의 n-1이거든. 공통된 구조 하나가 있어. 첫 번째, n 밑에가 공비입니다. 무조건. 이거 r-1분의 a 지금 문제 몇 개 풀어봤으니까 알 거냐. 대부분 분수가 아니라 정수로 해결이 되거든. 뭐더라? 3 빼기 1 그리고 뭐 여기가 2여서 약분된다든지. 그럼 전개하면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 n제곱 밑에 있는 요 녀석이 원래 일반항의 공비랑 일치한다. 요거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1이랑 A1이랑 같다. 뭐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를 바로 할 수가 있어. SN이 3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원래 같은 경우에는 AN을 구하고 싶으면 등차수열 때 배웠던 Sn-1을 만들고 두 개를 빼시면 AN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요거 빼기는 지수 법칙을 따라야겠죠? 요거 지수 바깥으로 마이너스 1 나가면 얘가 4분의 3의 4의 n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두 개 빼시면은 4분의 9의 4의 n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AN이 4분의 9의 n제곱이네요. 굳이 이거 지수로 넣으시면 9 곱하기 4의 n-1이고요. 여기까지 있는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곧장
등비수열 n항 n제곱 밑에 4네. 공비가 4다. 1 집어넣으면 12 빼기 3이네. 그게 첫째야. 요렇게 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될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등비수열의 합은 무조건 구조가 r-1분의 a라는 개수 곱하기 점근선이 -1인 지수함수가 오게 돼. 괄호 안에. 그러니까 r의 n제곱 -1이 온다는 거야. 눈까지 보소. r의 n제곱 -1. 그럼 이 r의 n제곱 -이 괄호 안에 있어서 얘의 특징은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빼기 1 돼서 0이 돼버려, 괄호가. 그래서 S0가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영상 혹시 안 본 사람들 있어요? 영상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봤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등비수열 역시도 3의 2의 n제곱 -1 요런 게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거든? 전개하시면 3의 2의 n제곱 -3 요런 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뜬금없이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 빼기 2를 한 거야. 첫째 항이 빠갈란 그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영상 속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은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0 집어넣으시면은 S0가 3 빼기 3이어서 0이 나와요. 아, 이거 정상적인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얘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죠 이거? 3 빼기 5가 돼서 -2. 이 오차가 나옵니다. 이 오차만큼 첫째 항이 줄어들었다고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요게 등비수열에 한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 정도. 그리고 항상 공식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1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약분이나 나누기를 할 때 편해져. 그 문제에 나온 대로 책에 나온 대로 요렇게 적기 시작하면 번분수가 기가 막혀. 똑같은 거 똑같이 쓰는데 더 헷갈리게 보이거든? 근데 차라리 요렇게 적으면 통으로 지우고 이것끼리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 사실 근데 이게 똑같긴 해. 근데 심력의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그래서 무조건 요 규격대로 적어주세요. 지수 함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개수가 얘이고 점근선이 요거인 치성수다 라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 또 쉬운 것들입니다. 그 디내미킹 2번 오늘 시간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디내미킹 2번 보시면은 등기수열에서 첫째 항까지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럴 때 S12 10이고 S22 30이다. 그러면 30판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계산해 보시면 r-1분의 a의 r의 10제곱 -1은 10이고요. r-1분의 a의 r의 20제곱 -1은 3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나누시면 일단 한 방에 안 나눠지는 것만 이렇게 씁시다. 얘는 이렇게 지워진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3이 남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게 합차 공식상 r의 10제곱 더하기 1, r의 10제곱 -1이니까 이렇게 지어지면서 r의 10제곱 더하기 2이 3, r의 10제곱이 2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미친 것 같으면은 r을 2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깡패라면.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미세하게 들어간 거거든?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올 땐 주로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요거에다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2 빼기 1이 되면서 1이죠. 즉 r-1분의 a가 1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S30 계산하시면 r-1분의 a r의 30제곱 -1이니까 10 곱하기 8 빼기 1 답은 70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무리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지만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있죠.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10, 1항부터 10항까지, 그리고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게 30이니까 11항 30이다. 맞죠? 11항 20이다. 그러면 10개씩 더한 것 또한 등비수열이 성립하므로 곱하기 2라는 규칙이 성립되는 걸 확인해서 21항부터 30항까지는 요 합이 40일 거고, 그러면 S30은 10, 20, 40을 더한 70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밑에서 682번 풀어보시죠. 번 682번 풀어보세요. 결제 진행됐어? 무슨 저도요. 예. 그치, 뒤진다. 하이쌤이 해사련어를 기다려. 저 이거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근데 하이쌤 결제 급해 보이던데. 수연이 지금 뭐라? 응? 얼마나 걸려? 10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따 가져올 수 있어? 좀 이따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가져와. 지금 숙제도 하고 있지. 오늘 10시에 데리러 올 생각. 아들이 10시까지 공부하는데 데리러 안 오시나 혹시? 개씨. 있습니다. 이 쪽화는 뭐야? 제 카드. 초상화가 있길래. 참. 자, 682번 푸셨습니까? 네. 네, 얘는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683만 같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설명만 듣고 혼자 풀어보시죠. 자, S10을 표현하면은 R-1분의 A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S30을 표현하면 R-1분의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이 값이 각각 10이랑 310인데 둘 사이에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죠. 얘를 a 빼기 1이라 얘를 뭐 x 빼기 1이라 보면은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 보이시죠? 아래에서 위에를 약분하면 숫자는 31이고요. 요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다. 역할이 괜찮죠? 그러면은 아래 20제곱 더하기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30은 0이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아래 10제곱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래 10제곱은 5다. 상식이 있으면 얘기했죠. 그 10제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수는 허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아래 10제곱이 5니까 나머지 거 채워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자. 자, 개념 익힘 3번. 등비수열합 SN과 AN의 관계인데 아까 그 빠른 방식을 설명해놨으니까 좀 훅 치고 나갈게. 그 1번 보시면은 S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때 AN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SN-1을 만들고 두 개를 탁 빼시면 AN이 나온다. 뭐 요 성질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의 n 즉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시겠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려줬던 성질을 이용하면 공비는 3이다. 맞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6이 나오니까 출제항이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 아시죠? 요거 바깥으로 3분의 1 꺼내시면 요거 됩니다. n-1제곱을 좋아하면 요거 세우시고요. n제곱을 좋아하면 위에 것도 세우시고 뭐 이거 취향입니다. 뭐 정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짓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A1이랑 S1이랑 비교하는 거거든. A1은 1 집어넣으면은 6 나오죠. S1은 직접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S1 9 빼기 3이니까 6 나오네요. 아 같다. 그러면은 n이 1부터 성립한다. 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2번 같은 거야. 2번이 아니라 686의 1번 같은 거야. 686의 1번으로 훅 넘어가 볼게. 686의 1번 보시면은 SN이 2의 n-1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7번 잘 따라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테니까 Sn-를 만들어 둘을 빼 2의 n제곱 빼고 다 정리하시면 2분의 1의 2의 n제곱 4분의 1의 2의 n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플러스 4분의 1의 2의 n제곱 요게 an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계산하는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1 곱하기 2라서 2분의 2 나와요. 딱 그 낭만적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다 넣어봐요. S1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은 1 되면서 마이너스 4 뜨죠? 여기까지 괜찮아? 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엔 빠른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 빠른 공식으로 n 밑에가 공비니까 공비가 2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4이다. 어떤 게 옳을까요? 첫 번째 선택 A1은 기억이다 니은이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진짜 첫째 항은 저걸까요? 저걸까요?
기억입니다. 저 AN을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고 저 기억이 첫째항이에요. 그러면 AN은 디귿이 맞을까요? 리을이 맞을까요? 리을은요? 저기다가 여기는 용이 안 나왔어. AN에는 0을 넣어도 아, 0이 안 나올 수 있죠. A는 S가 이제 그 0이 나오는 거, n-1 때문에 쟤는 안 나오는 거고. 자, 일단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써볼게. S1은 마이너스 4고요. S2는 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A1 더하기 A2 있네요. S2 직접 계산하면은 여기다 2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가 1이겠네. 그 다음에 S3 계산해 봅시다. S3 계산하면 여기다 3 집어넣는 거니까 4 빼기 5가 돼서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맞죠? 근데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4 1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A3는 2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AN은 누구 따라가고 있어? 이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이 옳은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틀리게 나왔을까 서로? 그것은 이수열이 정상적인 등비의 합이 아닌데 무리해서 빠른 공식을 적용하거나 첫째 항을 이걸 쓰려고 해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제일 처음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건 S0야. S0 넣었더니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5라고? 0이 아니구나. 이거 등비수열의 합 아니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Sm 빼기 Sm-1을 하면 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식을 제대로 구해주시고 첫째 항만 S4로 쓰셔야겠다. S1으로 쓰셔야겠다. S0가 0이 아닐 때 빠른 공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 빠른 공식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갖고 그냥 영상에만 남기는 걸로 해드리면 뭐 이해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묶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이 N이었으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여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가 강제로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 볼 사람 보십시오. 자, 그러면 마저 2번 봅시다. 개념익힘 3번에 2번 보시면 SN에서 SN이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일 때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 값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은 요런 거야. 얘가 만약 k가 1이어봐. 그러면 Sn-1을 구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AN이 4 곱하기 5의 n이 나옵니다. 그럼 첫째 항 A1은 20, A1은 24, S1은 24 이렇게 나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런데 얘가 5잖아? 그러면은 S1이 20이 나와.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하네. K값에 따라서 등비수열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내는 방법은 Sn-1을 만들어줘. 둘을 빼.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A1과 S1이 일치하시면 되겠다. A1은 20,
S1은 25 마이너스 K. 그래서 K 값이 5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일치하면 첫장부터 일치, 그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도율이 됐냐? 수율이 됐어? 그런데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SN이라고 하면은 오류가 없는 SN 맞지? 그 영상 속에 플러스가 강제로 뭐가 더해지지 않은 등비 수열 SN 맞죠? 이거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 네, 알아들었어. 응? 알아들었어. 이 영상을 보면 알아들어. 이 게시판도만 그냥. SN에 강제로 뭐가 더해진 그 뜬금없는 첫째 항이 분변당한 그 등비수열 SN이 아니라는 거니까 SN 스터에 아니라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SN이라는 거는 강제로 상수항이 더해지지 않은 정상적인 SN을 말하는 거고 영상 속에 2번 예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S0가 0이 됩니다. 그 0 집어넣으시면 5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되니까 K 값이 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만들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수열은 정상적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 요 점을 이용해서 0 집어넣으면 K 값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처음부터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일단 686번에 2번 그리고 687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686번이고 요 687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복습하십시오. 꼭. 이렇게 길게 상담해 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보 강사했을 때는 그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해, 뭐뭐 풀면 좋을 거야, 엄청 그 머리를 짜내갖고 상담을 했었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일단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성적 높은 애가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 오랜만에 들어온 상담이었어. 그렇게 물어본 애가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없었거든. 근데 그냥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른 말이 복습해 밖에 없었습니다. 복습만 하면 모르니까. 진짜로 거의 한 40분 내내 복습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다 쓰면은 수험 시험 문제도 진짜 뒤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풀리거든. 다 금방 풀리거든. 자 봅시다. 일단 이거 SN부터 조사를 해보면은 SN이라 안 써줬는데 1항부터 n항까지 나오면 SN이죠. 0을 집어넣었을 때 S2가 0이 됩니다. 실제로. 아 그럼 정상적인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AN 만들어 볼게요. AN은 3의 n-1 S1이 2니까 2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1 넣고 3 넣고 3 넣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87번 쟤는 로그를 쓸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거 못 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 안쪽에 있는 게 2의 n제곱이다. 그럼 되니까 SN 더하기 1이 2의 n제곱이다. 그럼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네. 정상적인 등비수열이잖아. 이것도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그러면 AN 만들어 봅시다. 미치니까 공비가 2고요.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이겠네요. 이게 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넣고 놓고 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숙제를 위해서 뭐 한 가지 이제 뒤에 유형에 적금이 있거든. 적금이랑 뭐 보험,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현행 진도 나가면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안 나가는 학교가 꽤나 나가고 뭐 그런 거야. 너네 머리통으로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 10개월을 할부하면 얼마씩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개월 할부할 거야. 그럼 얼마 낼 거야, 한 달에? 한 달에 60만. 아니 10만 원 그 시동 묻혀갖고 10만 원씩 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니들 생각이고 내가 그 강의 주인이어봐. 너가 100만 원 나한테 오늘 주면 내가 은행에 넣어갖고 이자 그 5%면은 그 10개월 뒤면은 그 이자 5%를 10달을 받아먹는데 그건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이자까지 10등분해서 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주는 놈은 어떻게 돼? 야 그럼 내가 첫 달에 10 얼마 주면은 걔 이자 10달 쌓이고 두 번째 달에 10 얼마 주면 걔도 이자가 9달 쌓이고 걔도 10 얼마 주면 이자가 8달 쌓이고 그래갖고 그렇게 줄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봅시다. 그 10개월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10%야 1년에. 너네가 나한테 120만 원짜리 물건을 12개월 할부로 샀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야 그러면 12개월 동안 할부로 줄 거면은 나 오늘 120만 원 받아놓고 은행에 넣으면은 그 너네가 완부를 할 수 있는 1년 뒤에 이자 10% 받으니까 132만 원 되잖아. 132만 원 나눠서 내놔 그런 거야. 그럼 너네가 한 달에 얼마 줘야 돼? 14만 2천 원씩 줘야 되지. 근데 너네도 이제 그러면 심사가 배배 꼬인 거지. 그럼 내가 12만 9천 얼마씩 줄게. 그럼 첫 달에 넣은 12만 9천 얼마가 12달 이자 묶이면 얼마 나올 거고 두 번째 달에 넣은 12만 9천 얼마가 12달 이자 넣으면 11달 이자 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합치면 이거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12만 9천 원씩 주면은 12만 2천 원보다 더 주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걸 12로 나누면 얼마지? 12만 132 나누기 12 하시면은 1 11. 11만? 그럼 10만 5천 원 정도씩 주는 거지. 네. 11만 원 12달 주면은 132만 원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10만 5천 원씩 줄 테니까 그 10달에 1월달에 10만 5천 원 주면 은행에 넣어. 이자 12달 쌓이잖아 이거. 두 번째 달에 10만 5천 원 넣으면 이자 11달 쌓일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자 다 합쳐갖고 132만 원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할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치졸한 자들의 싸움인 거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요건데 학교에서 이걸 배울지 안 배울지 몰라. 그래서 네, 요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도 나가는 거 보고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20분 갖고 공부하십시오. 네. 숙제하십시오. 먼저 복습 20분 하시고